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되게 많이 빠졌는데 약세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빠졌고 특히 S&P 500 지수가 200일선이 이탈이 됐죠. 그리고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빠지면서 이거 하락장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빅테크 주들이 빠졌는데 사실 알파벳 같은 종목이 10% 가까이 빠지고 그럴 만한 종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빅테크가 연이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락하는 종목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보르는 빅테크였는데 얘들까지 빠질 정도 장세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고, 또 마감 후에 나왔던 이제 메타의 실적이 예상치 상회했는데 근데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서 또 시간 외에서 빠졌거든요.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하락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압박감이 좀 있었죠. 근데 무엇보다 이제 그림으로 하나 설명이 되는데, 이게 펀드셋에서 나온 제가 이제 그림을 갖고 왔는데 4,200포인트 초반 정도는 이 헤라클레스가 들어서 이제 막아내는 지수다 이런 정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깨졌잖아요. 예, 깨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미증시 여기서 더 빠질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공포감을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인데 사실 오늘 금리가 이전 고점보다는 아래쪽이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자체만 놓고 보면 오늘 어마어마하게 급등해서 금리 때문에 하락한 거야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다만 금리가 올라간 요인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이제 증가된 거죠. 전달에 감소했는데 다시 증가. 이게 최근에 보면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데 어쨌든 전달 대비 무려 12%나 증가하니까 이 고금리의 주택 거래가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도 사람들이 버티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도 하나가 있고, 저는 결정적으로 이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금리가 자꾸 이슈가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미국 오늘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금리가 4.899%로 입찰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입찰 금리 추이인데, 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미국의 비교적 장기채 발행이 있는데, 이게 발행될 때마다 자꾸 사람들이 금리를 주목하게 되고, 금리 주목하고 또 응찰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미국 국채 사겠다고 오는지 이걸 보게 되는데, 이 추이 봐서는 이 금리가 쉽게 안 내려가겠구나. 저게 조금 주춤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된 것도 문제가 되고, 특히 뭐 그 월가의 어떤 유명한 CEO들,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시티, 블랙록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다 경기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또 이제 날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제 제가 뭐 다이먼이 작년부터 이랬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자꾸 이런 사람들이 경고 메시지나 이제 내놓는 거는 그냥 하는 건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 이런 것들도 좀 일부 작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문제죠. 우리나라 이게 이제 하이닉스 오늘 또 이제 60일선에서 버티긴 했지만 하이닉스고 삼성전기고 하이브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제법 되는 종목군들인데 개별주 같이 급락을 했잖아요. 막 10%, 13%, 뭐 하이브는 뭐 마약 사건하고 연계가 돼서 이제 연예계에 뭐 누구가 어떻게 된다더라 막 이런 찌라시 엄청 돌았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 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종목들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빠지는 거 보고 이런 종목까지 빠질 정도면 개별주는 못 버티는 거다. 그리고 저 종목들은 이제 좀 매도 자금이 큰 돈들이 매도 칠 때 주가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 이게 쉽지 않은 장이다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가늠을 하면서 또 이제 매도가 커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면 이게 이제 뒷부분에서 한번 들어 올리는 시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좀 있었거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들이 붙으면서 올리는 시도가 있었는데, 내일장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다시 도로 밀려버리는, 그러니까 뭐 나스닥 선물 딱 쳐다보니까 쉽지 않겠네.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나오다 보니까 낙폭을 줄이는 타이밍에 줄이지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종가가 저가 수준으로 이제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팔았죠. 개인이 오늘 그 코스피는 사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수급은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면 대형주만 빠지고 중소형주 조금 괜찮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종목들은 뭐 신용도 물량 터진 게 있을 거고 정서적으로 이제 용감하게 받자, 이제 들어 올리자 이런 게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죠. 그나마 이제 선물이 이게 더 줄어서 지금 1,000계약 정도로 줄었는데
선물하고 옵션 쪽 봐서는 오늘 좀 너무 심하게 때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이 이제 포스코 3인방 매수 들어온 게 좀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매수로 붙은 게 특징이었고, 매도 쪽은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이쪽에 좀 매도를 붙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LG와 삼성 SDI 좀 팔았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딱히 업종별 특징 있는 걸로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SDI하고 LG와 좀 많이 빠진 거,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걸 좀 매수했고, 하이닉스 오늘 하락 이용해서 좀 매수로 담는, 또 한미반도체 이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쪽을 조금 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 에코프로, 뭐 포스코 DX, LNF 이게 2차 전지 오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2차 전지를 좀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종목별로 좀 골라 담는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근데 기관은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매수한 게 뭐 얼핏 보면 뭐 그 2차 전지 받았구나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종목들 보면 이게 하나하나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좀 많이 빠졌는데 싶은 종목군들을 좀 담는 모습이 외국인 쪽에서는 좀 있었고, 기관 쪽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 일부와 이제 반도체를 꾸역꾸역 계속 담는 그런 특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기관이 좀 많이 빠진 거 아니면 또 사던 거 마저 사는,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매매를 좀 보여서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좀 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가 이제 수급이 바뀌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750 이하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빅테크가 돌아가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거꾸로 실적 발표 쪽 좀 밀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빼놓고는 다 밀리는데 이제 아마존이 또 사고를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도 나름대로 이제 지수 영향력이 있는 종목이라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이런 구도에서 아마존도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조금 시장이 진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급락을 좀 잠재워 줄 수 있는 성적표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가 슬금슬금해서 4.8% 내려갔다가 또 4.9% 중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닌데 앞에 O자가 보였다라는 점에서 좀 긴장도가 높아져서 그렇게 밀린 측면도 없잖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추이, 일단 이제 그 국채 발행이 이제 좀 중장기 있게 지나가서 조금 이슈가 덜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특이한 게 개인이 팔았는데 하락했거든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게 거의 뭐 투매가 나온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막판에는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샀어요. 쭉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수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강도가 굉장히 세게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긴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투매라서 막바지 매물인지 아니면은 이제 좀 외국 기관이 끌어당기면 이제 시용 다 털어라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때리는 건지, 사실 되게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점을 깨면서 그제 이제 급반등이 나오고 그 급반등 나온 자리를 오늘 또 깨버렸거든요. 매도가 되게 센 게 맞긴 한데 하여튼 보통은 그렇게 되면 저점 나와도 시장이 급반등해야 정상인데 되게 특이한 패턴이 올해 들어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의 하락 종목 비율이 89%. 이게 장중에 역대 하락 종목수 최대가 나왔었고, 근데 이제 하락 종목수는 상장 주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하락 종목수 랭킹으로 치면 거의 최근 3년 안에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보는 게 중요한데 장중에 93%까지 나왔다가 줄어들어서 이제 89%로 끝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 때 97%였어요. 예, 근데 오늘 93% 찍었거든요. 그래서 좀 역대급 투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장중에 오전 정도에는 역대 하락 종목수 최대 기록하고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100개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어떤 좀 투매성 매도가 오늘 또다시 출회가 됐고, 그걸 외국 기관이 일단은 좀 받아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최근에 좀 10월 초하고 오늘 날짜가 아니라 이제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전달 10월 초 대비 올라간 업종 종목은 하이닉스하고 삼성바이오밖에 없어요. 예,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이 조금 내려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자동차들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정도의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하이닉스 시총 이제 범위가 좀 좁아지긴 했는데 오늘 다시 벌어졌죠. 예, 그래서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업종별
트렌드의 변화, 증시 뭐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 코스닥의 코스피의 PBR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그 뭐 코로나 때 코스닥 PBR이 0.71배까지 빠졌다가 그때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내려오긴 해도 이제 두 번 정도의 어떤 바운딩이 됐던 요 자리, 요때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0.83, 0.84 요때였어요. 예, 그 정도에서 PBR 그 정도에서 이제 코스피가 이제 올랐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더 내려와서 거의 그 부근까지 빠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2020년 이후에 바닥이 나왔던 그런 구간까지는 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ADR도 엄청 낮은 단계에서 이게 지금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ADR에서는 코스닥 75 밑에 좀 넉넉 잡으면 70 밑을 완전 과매도로 보는데 지금 그 완전 과매도에서도 또 투매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보는 게 또 PBR 같은 걸 보는데 요 단계상으로는 작년도 가을 에 이제 찍어줬던 어떤 저점 부분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말 바꾸면 이제 이게 깨지면 뭐 이게 정말 대책 없는 장이 되는 건데 오늘 뭐 어떤 분은 2000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또 열어둘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시도가 되는지 돼야 되는 자리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심리가 안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옵션에서 몇천 프로짜리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몇천 프로 터질 자리, 몇천 퍼센트 터질 자리니까 그걸 하락 쪽으로 더 몰아갈 거냐, 방향을 반대로 틀어서 반대쪽으로 단타로 올라가서 해먹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있겠죠. 그래서 내일장 이후에 어떤 수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서 또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두 힘들 내시고, 예, 조금, 예, 기운들 내시고, 이제 좀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좀 마음 좀 조금이라도 편하게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